호부 감산을 허락해야 된다. 감산이라고 얘기하면 될 걸. 예. 괜히 삥삥 돌려서 얘기하다가 감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도 저는 그게 플러스 요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워렌 버핏이 왜 반도체 주에서 TSMC를 샀느냐. 항상 그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주목하는 이슈이기는 한데 네. 또 이제 실적이 예. 2022년 4분기께 발표된 이후여서 네. 일단은 그 총평부터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적은 뭐 어차피 안 좋을지 다 알았죠. 네. 뭐 적자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얼마가 되느냐 뭐 이럴 정도로 되게 안 좋았고 삼성은 이미 그 사전 실적 발표를 통해서 네.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네거티브 서프라이즈가 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잠정치를 먼저 발표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적 자체는 사실은 뭐 큰 관심사는 없었어요. 근데 가장 핵심은 결국은 삼성이 감산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렇죠. 그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했던 이슈였죠.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네. 그 센터장님이 리포트 쓰신 거 제목을 보니까 네. 감산인 듯 감산 아닌 감산 같은 감산인가 뭐라더라?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리뷰 자료인데, 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 콜 듣고 있었고 네. 이제 Q&A 시간에 하느냐 이제 그렇게 질문이 나왔고요. 네. 삼성이 이제 말을 좀 빙빙 돌리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감산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말을 빙빙 돌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산 아니라고 했지만 그게 감산이다. 아니요, 감산을 아니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 않겠다. 아니 이거. 그거는 사실은 지난 분기 얘기했던 네, 것이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거는 네. 이제 이번에는 사실 뭐라 그랬냐면은 첫 번째 대답이 결론적으로 캐펙스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생산 능력은 유지한다. 투자죠. 투자. 네, 자본 투자는 지출 유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이후에 뭐 라인 효율화나 정비를 통해서 네. 또 R&D 런이라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런이라 그러는데 예. 그거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감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사가 네. 삼성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고 아. 나갔죠.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빠졌죠. 근데 사실은 그것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삼성이 그런 얘기를 해서 주가가 빠진 것이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삼성이 3.6%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그날 같은 날 TSMC는 주가가 4% 빠져요. 3.9%. 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주가락의 원인이다. 그렇게만 보기는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감산을 안 한다라는 발언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물론 이제 그 역량 감산을 하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네. 조금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예. 1월 27일 날, 그러니까 그 전주죠. 전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주가가 64,600원으로 마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금요일 시장이 열렸잖아요. 네. 미국도 좀 올라가고 있었는데 막판에 보면 미국 주가가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얘기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해치 펀드들이 있습니다. 보통 네.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뭐 그 ETF 하는 쪽에서 CTA 펀드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서 지금 매수가 일단락 됐다. 이제 그러면서 그쪽에서 포지션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국 나스닥이나 S&P가 끝에 가서 좀 밀렸어요.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1월 30일 날이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월요일 날도 삼성전자 주가가 한 2% 빠졌습니다. 실적 발표 전날 빠졌고 그리고 1월 31일 날 이제 실적 발표일이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사실 시장의 이슈는 뭐였냐면은 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스페인의 CPI가 발표가 됐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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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스페인이 갑자기 왜 뭐가 중요하냐 이러실 수 있지만 네. 스페인 CPI가 5개월 연속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물가가 조금 진정되는 듯 했는데 스페인의 CPI가 올라갔어요. 스페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네. 훅 올라가는. 뭐 훅은 아니고 약간 네. 계속 5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가 1월 달 데이터가 걔네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네. 살짝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이거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혹시 2월 1일 날 FOMC에서 또 우리 제롬 파월이 이 뭐 매파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닐까?
라는 이제 우려감이 확 커진 거죠. 그게 제가 봐서는 이제 그동안 올랐던 기술주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끌어내린 요인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물론 만약에 삼성이 우리 감산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라고 네.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 조금 뭐 덜 빠졌겠죠. 덜 네. 빠지거나 조금 나을 부분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삼성이 인위적 감사는 없다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기사가 그렇게 나갔어요. 그거는 지난 분기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번 분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은 뭐냐면 저는 감사한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그 임원분께서 메모리 담당 이제 부사장께서 네. 단기 구간에 의미 있는 수준의 비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삼성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그 사실입니다. 사실 요게 사실이지. 그러면은 비트 영향 불가피하다니까 이거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부 기자님들이 조금 그 해석을 좀 잘못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비트 영향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은 이제 비트 단위로 뭐 비트 그로스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랄까 뭐 수량이라든지 금액이 아니라 네. 전체 메모리 반도체 용량 기준으로 해서 출하하는 거를 보면은 그래도 줄어들 수 있다. 이거를 꽤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의미 있는 수준의 비트 영향이라 그랬기 때문에 뭐 몇 퍼센트 정도 줄어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이 구체적으로 얼마를 줄이겠다 얘기는 안 했죠. 예를 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20% 감산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동안 얘기를 했었고 SK하이닉스는 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캐펙스는 한 50% 줄이겠다.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뭐 생산도 뭐 많이 네. 낮추겠다는 이제 얘기를 했죠. 삼성은 그 얘기는 안 했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그 역량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볼 땐 최소한 D램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기준으로 한 8만 장. 네. 예. 이건 뭐 삼성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랜드는 한 10만 장 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의 D램 생산 캐파가 원래 맥스로 봤을 때 한 62만 장 정도 됐었어요. 네. 근데 8만 장 정도 줄이는 거니까 한 13% 정도 꽤 많이 줄여야 된다는 얘기고. 그 정도면은 감산 폭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 원래 이제 사실은 감산을 안 하죠. 사실은 완하는 네, 게 네. 이제 정상인데 네. 그만큼 재고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아하. 재고가 너무 많고 랜드는 57만 장에서 10만 장까지 줄이는 거니까 뭐 더 많은 거예요. 한 16%, 17%이 정도 감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삼성이 이렇게 감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뭐 4분기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3분기 저희가 다 좀 봤거든요. 네. 3분기 말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 네. 재고 자산 금액이 무려 26.4조 원이에요. 26조 4천억이면 예년에 비해서 한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어마무시하게 높은 거고요. 참고로 4분기에 삼성전자 반도체 전체 매출이 20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많은 거죠. 한 개 분기 매출 이상으로. 네. 그리고 재고는 사실 매출 원가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한 개 분기를 훨씬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거를 소화하려면은. 매출 원가로 따지자면 보통 이제 그렇죠. 매출 원가를 가지고선 저희가 재고 자산 회전 기간 이런 거를 계산을 하는데 그럼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엄청나게. 과거에 저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현재 많은 것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감산을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 만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의 과감한 수준의 그런 감산은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다. 필수다. 할 수밖에 없다. 감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그 D램 생산 모델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때 보면은 네. 저희는 모델링을 제가 이제 직접 좀 자세히 하는 편이거든요. 네. 출하 가능량이라고 있는데 출하 가능량 이퀄 당 이번 분기의 생산액, 생산량 더하기 전기 재고죠. 예. 그게 이제 합쳤을 때 그게 이제 출하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건데 그거 대비해서 현재 출하가 되는 양은 절반이 안 돼요.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거 재고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이거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삼성이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는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그건 오케이입니다. 사실 네. 미래 기술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는 건 오케이인데 지금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생산되는 물량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 시장에서 원했던 답이에요. 제가 봐서는 사실은
예, 그러면 뭐 당장은 안 좋죠.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감산을 하는 거니까 안 좋지만 시차를 두고 재고가 줄어들 수가 있다. 재고가 줄어들면 곧이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 하락 속도도 좀 둔화되고 충분히 재고가 줄어들면 그다음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분위기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바뀌었죠. 바뀌면서 한익수도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라는 녀석은 그걸 이제 선행을 하니까 지금 이제 감산 이야기하면서 저는 계속 드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건 이제 뒷부분에 추가로 하게 될 질문에 힌트가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삼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마이크로인이나 하이닉스처럼 20% 몇십 프로 감산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처음에는 1월 중순에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네. 이제는 R&D 런이라고 표현을 했고 네. 뭐 라인 효율화, 뭐 정비 통해서 하는 R&D 런 이야기를 했고 여기도 그냥 우리 한 10몇 % 감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삼성은? 글쎄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네. 모르겠어요. 삼성 내부에서는 감산이라는 게 약간 금기어시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보고서에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네. 호부 감산을 허락해야 된다.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네. 이것처럼 감산이라고 얘기하면 될 걸. 예. 괜히 삥삥 돌려서 얘기하다가 감산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이렇게 기사가 그러니까 아니 나가고. 왜냐면 이게 뭐 삼성이 뭐 세계 1위 업체고 뭐 본인들의 발언 하나하나 중요하고 이건 다 알겠습니다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그게 투자자 혼선을 일으켜서 괜히 실수할 수 있게도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봐서 뭐 헷갈릴 부분은 없었는데 네. 조금 그 일부 기사가 좀 조금 제가 조금 잘못 나간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금 명확하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그렇죠. 했으면 하는 명확하게 바람을, 했으면 더 좋았겠죠. 네, 이거 이제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꼭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의 지금까지의 성공 공식이 네. 삼성 반도체 성공 공식이 사실은 남들 어려울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렇죠.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격차를 벌리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성공 방정식이에요. 네. 방정식이고 제가 볼 때는 삼성의 이제 고위 임원분들도 그런 자기의 그런 전략, 밀어붙이는 전략 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좀 승승장구한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감산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뭐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세상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치킨 게임이 성공을 했죠, 사실은. 그래서 경쟁자들 하나씩 그 꺾어뜨리면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올려왔고 그리고 또 기술 격차도 벌려왔는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무너질 회사는 없어요. 그렇죠. 뭐 세계 이제 세 개밖에 안 네, 남았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봐야 무너지지도 않을 거고 또 점유율도 사실은 삼성이 뭐 40% 왔다 갔다 하고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인데 네. 이것도 뭐 50% 가면 그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네. 이제 독과점 이슈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정도 좀 감산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문제가 너무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요.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네. 주식 시장에서. 네. 어느 정도로 인기가 안 좋냐면은 네. 제가 그 PT 자료에 이제 보면은 네. 2010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퍼포먼스라는 이제 그 슬라이드가 있는데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안 가져왔지만 네. 자료를 네. 그러니까 2019년도 말 네.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이죠. 그리고 2022년도 말 3년이 지났을 때 네. 네. 그 반도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보면 일단 뭐 반도체는 아니지만 우리 IT의 대표주 중에 애플 네.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주가가 77% 예.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시가총액 1등인 엔비디아는 네. 주가가 3년 동안 148%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5배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삼성의 이제 경쟁자인 TSMC 같은 경우는 35%좀 덜 올랐죠, 사실은. 네. 덜 올랐습니다. 대부분 다 그리고 많이 올랐죠. 일부 뭐 특정 분야에 좀 집중된 어떤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0% 이렇게 오르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삼성전자 마이너스 1%입니다. 3년 동안. 3년 누적으로. 총 누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론도 마이너스고요. 또 웨스턴 디지털 예. 여기 마이너스 50%입니다. 아. 그 전 세계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3년 동안 주가가 빠진 회사들 보면 메모리 주식 플러스 인텔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럴까?
결국은 시장에서는 그 메모리의 볼라틸리티를 싫어한다는 거죠. 변동성을. 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변동성이 왜 생기느냐? 가동률 조절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네. 반도체라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고정 비용이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한번 또 만들기 시작하면은 계속 일정량을 또 만들어야 네. 되고.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이 커지는 건데 예. 그때 계속 우리는 옛날 방식을 고수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싫어하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은. 그러면 여기서 옛날과 좀 달라진다. 감산을 해가지고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거죠. 사실 가격이 빠졌을 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재고가 주니까 네. 이제 그러면은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메모리도 그런 변동성이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은 그럼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감산하게 되면은 당장 눈앞에 실적은 안 좋아집니다. 네. 단위 원가가 올라가고 이렇기 때문에 하지만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서플라이 뭐 디서플린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요거 우리가 이제 좀 컨트롤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사실 줄여야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변동성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이런 이렇게 사이클이 있는 산업의 진폭을 좀 줄이려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클을 타서 이걸 투자자들이 싫어했다면 한 요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네. 어떻게 보면 제조업체들이 네. 시장을 막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네. 가격도 컨트롤하고 그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그 사이클 이 진폭이 큰 산업에서 삼성이 우리가 경쟁자들보다 더 잘한다. 네. 그걸 좋아할 건지 아니면 이 산업의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다들 조금 안정된 뭐 옛날만큼 경쟁력을 이렇게 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되는 걸 원하는 건지 그러면 저는 뒤쪽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서 투자를 더 세게 해가지고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을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힘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 투자자들은 이제 메모리 섹터에 대해서는 더 싫어하게 되는 거죠. 더. 네. 그러면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도 저는 그게 플러스 요인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삼성이 여기서 메모리에서 더 뭐 차이를 늘린다. 네. 그래서 이제 쭉 치고 나간다. 하더라도 메모리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워렌 버핏이 삼성전자 주식 안 산다. 워렌 버핏이 왜 반도체 주에서 TSMC를 샀느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참 맞는 말씀이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치킨 게임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치킨 게임에서 하나 마지막 남아 이제 3위 업체, 그러니까 뭐 뒤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의미한 비중으로 보면 근데 그 3위 업체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걔네 주위에 치킨 게임 한다면 뭐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그런 힘이 있다면 그 힘을 치킨 게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생산량 조절을 효율적으로 통해서 해서 사실은 좀 더 삼성의 그 향후 우리가 성장 기대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 네. 여기에서 좀 또 TSMC의 격차를 좁혀나가는 거기에 더 쏟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한번 뭐 워렌 버핏도 한번 검토를 해볼까 뭐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워렌 버핏도 이제 90이 넘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워렌 버핏이 주식을 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샀을 때 애플의 PER이 14배, 13배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20배 넘어간 거죠. 네. 결국은 그런 뭐라 그럴까 좀 효과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TSMC도 실적이 되게 좋잖아요. 되게 좋고 저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도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높지가 않습니다. 뭐 파운드리 하지만 물론 메모리보다는 좀 낮기는 하지만 근데 워렌 버핏이 이 주식을 샀다는 거는 뭔가 장기적인 안정성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보면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필품 제조 공장이니까.